저는 호주야. 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 선생님. 그래? 선생님. 그러면 채원이한테 오늘 링크 보내주고 좀 들으려고. 어차피 걔도 지금 줌 수업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알 거 아니야. 얼른 전화 좀 해줘봐. 지금 채팅창에 누구 남기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올라왔는데?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네, 빨리. 저는 누구누구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쓰면 돼. 모두한테 안 쓰신데 뭐죠? 채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려요. 어? 우영군은 남기고 있어요. 네. 다미양도 어딘지 알아요? 채팅? 어딘지는 알아요. 오케이. 누구 해봐 빨리. 보내기 하고 있으면 아직. 왜? 보내기가 어디 있어? 엔트키? 네, 임우영이라고 합니다. 네. 엄마 찍지 마. 아니 선생님 이거 찍어야 돼. 수업. 네. 네, 김다미입니다. 잘 받았어요. 네, 여기 그 다미양, 수연양 그리고 우영군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네. 다 알아요? 세 명이 다 알아요? 근데 별로 안 친한가 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싸웠어요? 누군가? 아니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렇죠. 피곤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가면 같은 반이었죠. 1학년 때. 그치?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죠. 머리카락 좀. 그러면 한 분이 더 잠깐만요. 한 분이 더 들어왔고요. 민주 들어왔다. 들어왔어? 민주를 많이 보내는데. LT가 거의 0이. 안녕하세요. LT 고정하면 LT. 민채님. LT 0이야. 봐봐 깨지잖아 LT. LT 이게 빨강이면 0이야. 초록이면 중간이고 하양이면 만땅이야. 근데 LT 빵. 저기 민채님이 지금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 네, 잘 들려요? 잘 보이고 잘 들려요? 민성 민채 들어왔나? 깨지고 있어. 야, 저기. 들어왔다. 안녕.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려요, 민채님? 네, 잘 들려요. 네네네. 이게 좀 약간 끊겨서 들려서. 네, 민채님도 여기 화면 밑에 보면 채팅이 있는데 채팅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채팅 어떻게 해? 하는 거랬지 아까? 네, 나중에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상 쳐서 보내게 하면 선생님이 그걸 읽고 답을 해줄게요. 알겠죠? 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한 8시 12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일단은 다 음소거를 할게요. 친구들 음소거를 다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채팅창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 들고 마이크 킨 다음에 질문을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화면 공유를 먼저 할게요. 잘 안 보이는 학생은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화면 공유하는데. 다들 잘 보여요?
오케이. 네. 이제 음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오케이. 네, 네, 네. 알겠어요. 자, 오늘부터 습관 변화 학교 나의 첫 습관 만들기 수업을 9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할 텐데 너무 선생님도 지금 너무 기대가 크고 또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코로나19 시대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 불안하고 이런 마음 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고 매일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그런 어린이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범용이라고 해요. 저에 대해서 좀 처음 봤으니까 궁금하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궁금할 텐데 여러분 집 주변에 보면 삼성 SDI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되게 가까이에 있는데 코스트코 어디 있는지 아는 친구? 그렇죠. 코스트코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네, 습관 선생님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그럼 다시 충전해서 쓰죠. 네,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기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전기 자동차. 네, 지금 현재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차들은 다 엔진이 있어요. 엔진을 통해서 차가 굴러가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전기로 엔진을 빼버리고 전기로 해서 자동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회사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권의 책도 냈어요. 습관 홈트, 그리고 우리 아이 작은 습관, 그리고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세 권을 직장 다니면서 책을 쓰기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습관의 완성, 최근에 올해 이제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감사하게도 네, 청소년 교양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썼더니 직장 다니면서 책을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은 이제 이게 처음 습관홈트 책이라는 썼을 때가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뚱뚱했었어요. 근데 습관을 통해서 이제 계속 펄컥펄쩍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갸름하게 됐어요. 그죠? 연예인처럼 갸름하게 됐죠? 이때 책을 썼더니 이분이 그 KBS 일라디오의 김홍성 생방송 정보쇼를 진행하는 분이에요. 김홍성 아나운서님인데 제가 여기 출연을 하게 됐고 요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제 큰딸이에요. 이은율 양이고 이때 당시는 2학년이고 지금은 이제 5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조카예요. 나이는 똑같고 같이 아빠가 이제 방송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견학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국에 같이 놀러 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수 있나 모르겠지만 작년에 SBS 스페셜이라는 공중파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공중파 방송에 나왔던 그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4분 정도 영상을 좀 보여줄게요. 이 습관 선생님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동영상 잘 보여요? 오케이.
네, 잘 봤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아, 뭔가 이걸 보고 뭘 느꼈다. 그러면 말하고 싶은 친구는 여기 마이크 끄고 소리가 안 나요. 어떤 소리가 안 나요? 그 동영상? 제 지금 목소리? 아, 동영상. 그렇군요. 이런 일이 제가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도 소리가 잘 나게. 그러면 동영상에 화면만 모인 거네요. 화면만. 화면만. 알겠어요. 네. 지금 잠깐만요. 한 친구가 마지막에 지금 막 들어온 친구 이름은 뭐예요? 네, 제가 음소거 잠깐 해드릴게요. 네, 이채원이요. 이채원. 네, 아, 네. 반가워요. 네. 엄마나 아빠는 옆에 같이 있어요? 엄마는 지금 밖에 계시고, 아빠는 지금 주방에서 제 동생 밥 먹이고 있어요. 밥 먹이.
아, 이게 그 부모님이 처음에는 한 3번 정도는 같이 들으셔야 나중에 습관을 잘 최원장이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나중에 그 엄마나 아빠 보면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고 일단은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같이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네. 네. 그러면 다시 화면을 공유를 드릴게요. 네, 이 SBS 스페셜에 4분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 촬영은 거의 뭐 하루 반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다 편집을 당하고 4분밖에 안 나왔고 제 분량은 뭐 2분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2분은 또 제 딸이 이제 가져가서 좀 처음에는 한 10분 이상 이렇게 방송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루 반나절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성태라고 아시죠? 그 공부법 관련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이 방송에 출연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 분량이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제 분량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이 방송에서 강조했던 것은 습관은 거창하게 잡는 게 아니라 하루 10분 안에 3가지를 할 정도로 작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부분에 그 아나운서 분이 나와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큰 어깨, 무거운 어깨 드는 장면 나왔죠.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무거운, 그러니까 힘든 습관을 설정을 하면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작심 3일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작심 3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심 3분이 온라인 학습을 학생들이 이제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책상에 딱 앉고 나서 3분이 지나면 바로 유튜브를 본대요. 그래서 작심 3분이라는 신조어도 막 생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목표를 너무 이제 거창하게 초반에 잡으면 우리 뇌는 계속 새로운 어떤 행동에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제 저항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작게 잡아야 된다. 이게 이 영상에 제가 보여준 영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3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습관을 어떤 걸 할 건지 엄마랑도 상의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잘 적용을 해서 친구들이 각자 습관을 3개씩 잡을 건데 네,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면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까? 대부분 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른들도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의 한 70에서 80%가 우울증, 막 불안감 이런 걸 많이 느낀대요. 그만큼 어른들도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인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답답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뭐 이런 거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것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온라인 학습을 잘 하면 되는데 이렇죠. 유튜브에 빠져서 아니면 뭐 다른 뭐 TV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유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늘어난 자유시간에 공부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할 일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보면 이제 공부하라고 막 말을 할 거고 또 아이들은 또 좀 전까지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면 또 이제 감정 싸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아이들 사이에 감정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소아과 전문의 김영훈 박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 관리가 자기주도 학습 많이 들어봤죠.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할 일을 이렇게 딱딱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힘든 거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대학교의 조선미 박사님인데 저희 회사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연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이 왜 필요하냐면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축구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야구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해서 했을 때 좀 더 잘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그때 자신감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반복을 뭔가를 하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느끼고 성취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빌 게이츠 들어봤어요? 빌 게이츠? 돈 많은 사람이야. 들어봤죠? 네. 이분도 어렸을 때 본인이 성공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도 평일에는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그리고 주말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금도 계속 책을 읽는다고 해요. 책 읽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습관 선생님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존경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막 방황을 할 때 지금의 회사 다니기 전에 14번이나 회사를 옮겼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 하루 만에 회사 들어갔다가 그만둔 회사도 있고 또 한 달 만에 때려친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 걸 때려친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때려치기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때 제가 이분의 책 익숙한 것과의 결말이라는 책을 읽고 크게 이제 감동을 받고 이분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 구본영 작가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썼었어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 상실의 시대라고 이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5km 정도를 이렇게 조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얼굴 익숙하죠? 아인슈타인. 네, 이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2.4km 이렇게 산책을 했다고 해요. 산책이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상상력도 뛰어나고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 아인슈타인도 산책이라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또 창작물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자,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습관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9주 동안 만나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뭘 할 건가,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짜봤어요. 짜봤는데, 학생, 어린이들은, 요게 굳이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요거를 좀 보셨으면 해요. 네, 지금 1주차에 인사 및 소개하고 네, 습관의 필요성, 보물지도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감정관리라는 테마로 몸과 마음을 하나다라 해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성격 유형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는 사람, 나 핸드폰 있다. 핸드폰이 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네요. 정수현 양만 핸드폰 있고 나머지는 다 없네요. 이채원 양도 핸드폰 없죠? 없어요? 없어요? 이채원 양 핸드폰 없어요? 네네. 없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 핸드폰으로 그 아들러 심리학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있는 친구는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준비물이 핸드폰하고
그리고 볼펜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단톡방에 이제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가져올 그 양식을 원본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인쇄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떤 습관을 할 건지 오늘 설명드리는 보물지도에 관련해서 다음 주까지 만들어 오고 그 보물지도를 통해서 하루 습관을 어떤 걸 할 건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만드는 보물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예시도 보여줄 건데 그 보물지도를 오늘 수업을 듣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스스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네, 보물지도를 만들고 보물지도를 왜 만드냐면 이 하루 습관을 계획할 때 보물지도가 있어야만 내가 정말 원하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하루 습관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지도를 만드는 거니까 조금 재밌어요. 어떤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안 해봐서 조금 망설이기도 하는데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4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계속 습관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습관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서로 뭐 이번 주에는 뭘 했고요, 어떤 점이 좀 힘들었고요,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나눠가면서 재밌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시 이 화면을 어머님들이 사진을 다 찍으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나중에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이 잘 안 찍히면 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참 좋은데 정말 변하기는 한 건가 습관을 실천하면 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제 큰딸이고 은율이고요. 지금 아까 영상에서 잠깐 그 SBS 스페셜에 나왔던 것처럼 은율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습관을 시작을 해서 지금 5학년이니까 거의 한 4년 동안 습관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냐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그 노트에다가 직접 이렇게 그려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적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어떤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적고 습관을 적어요. 그리고 몇 시에 할 건지 적고 그 몇 시에 할 건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실패했으면 X표 쳐요. 그리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0주차 기념을 해서 제가 이렇게 축하의 의미로 5만 원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210주차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가 지금 습관을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은율이는 습관을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6일 동안 다 성공을 하면 하루에 1,000원씩 해서 6,000원을 줬거든요, 보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의 마음을 돈으로 이렇게 산 거 아니냐, 돈으로 이렇게 처음 보상을 주면. 근데 은율이는 돈을 받음으로써 경제관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자기가 어렵게 습관을 실천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중요한 엄마 아빠 생일날 모아서 돈을 이제 모아서 선물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주식을 구매를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유 습관 계획표에 관련돼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영상이 또 소리가 안 들릴까봐 잠깐만요. 혹시 이 동영상 화면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잠깐만요. 영상은 보이나요? 영상은 보이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죠?
네, 역시 그 동영상 목소리는 안 들렸죠? 아, 요거는 제가 또 좀 더 공부를, 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소리 들렸어요, 소리? 소리는 안 들렸어, 소리는 안 들렸어, 맞아요. 네,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제 딸 은율이는, 4년 동안 습관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유시간이 많아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잘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이어리에 할 일과 그리고 이제 할 일 목록과 그 옆에 시간까지 이렇게 쓰면서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그런 습관이 정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어리에 할 일과 시간까지 정해서 이제 이렇게 지어나가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목표로 크게 잡아서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되게 하루에 한 가지 습관만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다이어리에 막 할 일을 적고 이렇게 내가 습관을 실천하겠다라고 많이 실천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아까 SBS 스페셜에서 보여준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습관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잘 보이죠? 화면 지금 다시 띄웠는데, 네. 지금 습관 선생님은 제 큰딸뿐만 아니라 매달 이렇게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언니 오빠들까지 매달 이렇게 아이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 습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참가한 어린이들이 습관을 하니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준 거를 이제 적어 보면 습관을 하니 책상이 깨끗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피드백 남겨준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올린과 더 친해졌고 담임 선생님과 통화할 때 일기를 매일 쓴다고 칭찬받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준 친구도 있고 또 혼자 있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잘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혼자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많이.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같이 줌 수업 시간에 같이 참가한 친구들, 우영군, 수연양, 민채군, 그 다음에 채원양, 이런 친구들이 같이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이게 그냥 제 큰딸의 경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같이 지금까지 2년 넘게 아이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해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깨달은 그런 진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친구들하고 꿈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습관 친구, 꿈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서로 응원도 해주고 또 칭찬도 격려도 많이 해주는 그런 꿈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물지도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들어봤죠? 보물지도가 뭔지 들어본 사람? 들어본 친구? 네, 다 들어봤네. 혹시 만들어 본 친구? 실제로 만들어 봤다? 만들어 보지는 않았구나, 아직. 그러면, 지금 다 옆에 엄마나 아빠 다 있죠? 네, 이 보물지도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혼자 만들 수도 있지만, 준비물도 있어야 되고, 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채원 양은 지금 거실에서 아빠랑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마이크 켜고, 잠깐만요. 네, 네. 채원 양 지금, 네. 아빠 지금 아마 되면요? 잠깐만 한번 나갔다 볼래요? 네. 이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채원군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네. 요 보물지도 만드는 거 같이 들었으면 해서 제가 초대를 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이제 듣고 나서 그 채원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는 끌게요. 네, 보물지도를 이제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재료를 만들어서 재료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친구들이 만든 거 한번 볼게요. 보물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시각화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걸 잘 보고, 이 보물지도는 뭐냐면 이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보물지도의 정의가 나오는데 커다란 종이에 친구들도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기에 커다란 종이에 자신의 꿈을 써넣고 이미지와 사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방에 붙이고 매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죠? 되게 간단하죠? 자신의 꿈을 도화지에다 적어놓고 그 꿈에 관련된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붙인 다음에 그걸 방에다가 아니면 거실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데다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물지도예요.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보물지도 사례인데, 제 딸이 3학년 때 이렇게 직업 탐방 관련돼서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예시고요. 요 보물지도는 서현의 보물지도라고 이렇게 돼서 서현의 보물지도 이렇게 보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서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 서현이가 본인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 사진을 붙여놨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요. 이제 원하는 거, 또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고 바라고 얻고 싶은 그런 꿈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붙여서 시각화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물지도고요. 여기 나오는 사례들은 이제 아이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친구들이 이렇게 보물지도 만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건우의 보물지도인데 뭔가 글씨체도 좀 어른스럽고, 네, 좀 뭔가 기부나 부자나 여행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도와줬겠죠, 그죠? 앞에 거는 이제 1학년 학생이 직접 이렇게 만든 거고,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약간 낯설다 이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아이디어만 들어가면 돼요.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레고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어서 레고의 본사가 스페인, 덴마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덴마크에 가는 게 이제 꿈이고 이런 친구예요. 이 보물지도는 행복한 아린이의 보물지도인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 사진을 꼭 넣어야 돼요. 본인 사진 얼굴이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물지도를 만들었고, 초등학교 3학년 이 친구는 꿈과 희망으로 책을 만드는 연주의 보물지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학년이 되니까 본인이 뭔가 직업적으로 뭔가 희망하는 그런 문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꿈과 희망으로 책을 만드는 연주의 보물지도래요. 책을 작가가 되는 게 이 친구는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이렇게 책을 만드는 연주의 보물지도라고 이렇게 썼죠.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다 사진을 좀 붙이기로 했는데 아직은 안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3학년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4학년 친구 멋진 영경의 보물지도라고 해서 여기 본인 사진을 넣고 에펠탑을 가는 게, 그리고 가우디 성당을 가는 게 꿈이에요. 희망사항이죠. 근데 뭔가 사각형의 모양에서 탈피를 해서 원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친구는 이제 뭔가 6학년이 되면서 현실적인 직업,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해보고 싶은 직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뭐 약사나 이런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찾는 그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직업적으로 막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이 보물지도에 고스란히 보여지는 그런 보물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물지도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뭐 가로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세로로 이렇게 놔도 되고, 그리고 사진을 붙여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뭔가 어떤 규칙은 몇 개 있지만 그게 딱 틀에 박혀 있지는 않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되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 도화지에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매일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놔서 그 사진을 계속 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나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없어요? 네. 없다고 보고. 없어요? 네. 답으로 넘어갈게요. 이 동영상을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제가 그 워크숍을, 이제 보물지도 만드는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에, 네, 옛날 얘기예요. 네, 한 2,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 네, 그립죠, 그 시절이. 그때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직접 이렇게 보물지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발표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요 영상은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도화지에다가 보물지도 제목을 작성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보물지도 제목을 작성을 해야 돼요. 누구누구의 보물지도. 아까 그 3학년 연주의 그 보물지도 제목이 꿈과 희망을 뭐 전하는 작가 뭐 김연주의 보물지도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보물지도 이름만 써도 되지만 내가 앞에다가 되고 싶은 사람의 뭐가 되고 싶은 누구누구의 보물지도 여기 보면 예시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은혁의 보물지도 뭐 노래를 잘하는 효은의 보물지도 이런 것처럼 이름 앞에 나를 내 직업을 수식할 수 있는 그런 그 키워드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아직 없다 하면 그냥 이름으로 그냥 은혁의 보물지도 아니면 다미의 보물지도 뭐 우영이의 보물지도 뭐 수연이의 보물지도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본인의 큰 얼굴 사진을 붙여도 되고 전체에 나와 있는 작은 사진을 붙여도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슬픈 표정의 사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고 웃고 행복한 사진을 붙이는 게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도 뭐 네, 슬픈 울고 있는 그런 사진보다는 늘 봐야 되니까 웃고 행복한 그런 얼굴 사진,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딱 크게 이제 붙여놓고 밑에다 팔다리를 그려도 되고 뭐 아니면 이제 얼굴 사진만 붙여도 돼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친구들 사진을 같이 붙여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면 어떤 목표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가고 싶은 곳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긴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곧 백신이 나오고 이제 옛날처럼 좀 더 여행의 자유가 생기면 그때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뭐가 갖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찾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은 어디서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프린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잡지를 보다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진 오려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여러분들의 갔던 그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찾아도 되고 네, 그런 그 사진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주로 많이 찾기 쉬우니까 네, 인터넷을 많이 찾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숫자로 표현하기인데 아직 초등학생인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가기라고 적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2020년 10월 달에 가기 이렇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한과 조건을 써 넣으면 그만큼 꿈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어른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2017년 4월 1일부터 27년 뭐 4월 1일까지 10년 동안 뭐 월급을 얼마큼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5단계가 내가 이 꿈을 실현을 하게 되면 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겠다라는 꿈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그 집에 와서 맨날 이제 친구들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좋은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8단계를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고 있지만 다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알겠죠? 어려운 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6단계는 혹시 꿈이 있는 친구 있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꿈? 나의 꿈은 이거예요.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내 꿈은 이거예요. 그래. 최 원장 잠깐만 한번 음소거 해볼게요. 네. 저요? 네. 꿈이 뭐예요? 최 원장은? 화가. 화가가 왜 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네. 이렇게 최원양처럼 내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잘도 그리고 이런 나의 가치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꿈으로 표현할 때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뭐를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축구 잘 못하는데 나도 축구 선수 할 거야라고 그려버리면 이건 내 그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하고 달라져서 오래 못해요.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꿈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내 가치관하고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려놓으면 좋은데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늦는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지금은 꿈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떠나도 돼요. 앞으로 차차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나중에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막연한 이런 꿈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네, 중요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게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 프랑스에 가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수영복도 있어야 되고 또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이런 가서 즐기려면 내가 그 전에 해야 할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행동,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행동들. 이 행동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습관과 연결을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서 미국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좀 돈을 절약해서 용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런 행동들을 나중에 습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목표 써놓기가 이제 7단계고 마지막 8단계는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벽에다가 붙여놔도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일 볼 수 있게만 그런 환경에만 노출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놔도 되고 나중에 습관 노트라는 게 있어요. 습관 노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을 실천하고 잘했으면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뭐 못했으면 X표 치는 것처럼 제 큰딸이 했던 것처럼 그런 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업 끝날 때쯤에 학부모님들한테 이 노트를 구매할 건지 말 건지 여쭤보긴 할 건데 만약에 노트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보물지도를 붙이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인화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 선생님이 습관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얘기하면 그 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텐데 거기에도 이렇게 보물지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데 사진 찍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놔도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 바탕화면 키면 바로 보이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놓으면 컴퓨터 킬 때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한 보물지도를 자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물지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 다음 주에 뭘 할 건지 잠깐 설명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학, 아들러 심리학 성격 유형 검사를 할 건데, 그때 다음 주에 여러분 친구들이 뭘 하냐면 지금 보물지도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물지도를 본인이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어와요. 좋아요. 수연 양도 할 수 있겠죠? 네네네네. 알겠어요. 보물지도 꼭 만들어 오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아들러 심리학 성격 유형 검사를 할 테니까 핸드폰하고 볼펜하고 그리고 제가 다tut방에 그 성격 유형 설명서를 양식을 드릴 텐데 그걸 프린트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습관 노트를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학부모님들한테만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은 지금 좀 늦은 시간이라 아이들은 자러 가도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은 일단 오늘은 첫 수업은 이렇게 끝났는데 아이들 저기 소감 한마디씩만 듣고 갈게요. 잠깐만. 우영군. 우영군. 오늘 수업 들었는데 느낌 뭐 이런 거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 어, 좀 정신 없었죠? 노 코멘트? 모르겠어. 뭐 할 말 없어요 해도 돼요. 할 말 없어요 해도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오늘 꿈이 없어요. 어? 저 꿈이 없어요. 저 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꿈이 꿈이 없어요. 없어서 못하겠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꿈이 없어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것 같아요.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한참 만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민채군. 그 다음에 다미양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혹시 좀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다 이해는 했어요? 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수연 양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당황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수업은 좀 어려웠어요? 아니면 뭐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빈말이라도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원 양? 응.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이 수업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선생님도 재밌게 수업 준비해 볼게요. 네. 혹시 민채군 혹시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네, 할 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양치하고 잘 준비하러 나가도 돼요. 수고했어요, 오늘. 부모님들은 잠깐 남아주시고요. 안녕. 수고했어요. 네. 저기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화면이 좀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짧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부모님들은 좀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게 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뭐 바라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에 음소거 이렇게 버튼 클릭하시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네네. 우영군 어머니? 네? 아니에요? 네, 아닌데. 할 말 있으셔서 소리 키신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그래가지고 화면을 공유를 해서 요 슬라이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네, 부모님들한테 부모는 아이 습관 총괄 매니저라는 그런 주제로 짧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습관을 하라고 강요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부모님들도 좀 동참을 하셔서 같이 습관을 해야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네 가지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 역할이 뭐냐면 부모님도 같이 이제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해 주셔야 돼요. 뭔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조금 늦더라도 언제라도 이제 그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그런 만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 습관을 좀 꾸준히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해주는 게 뭐냐면 피드백을 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적절한 보상을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네,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부모님들이 먼저 좋은 습관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는데 후한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요.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요즘에 엄마 아빠는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니들은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영악해서 막 따지거든요. 제 딸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둘째 딸은 이제 막 따지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정말 뭐 책 안 읽으실 수도 있고 뭐 뭐랄까 좀 운동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뭐 아이들이 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때라도 일부러라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요가 매트 깔고 요가를 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들을 일부러라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매일 마주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이런 어른들한테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행동들이나 그런 말투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뭘 하러 가면 다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낯선 부모가 되라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많이 해요. 낯선 부모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좀 낮잠을 주무시고 TV 보시고 유튜브 보시는 그런 아이들한테 익숙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탈피를 해서 조금 달라진 아이들한테 좀 낯선 행동을 하는 어떤 부모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운동을 하는 이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낯선 행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낯선 행동을 하는 부모에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일부러라도 좋은 어떤 그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네,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얼굴이 굳어지셨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꾸준한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습관을 정말 일주일 동안 놀고 싶은 마음을 다 참고 이제 습관을 막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이 이 습관을 할 이유를 그 다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아이들이 습관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놀고 싶은 마음 다 억제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도 억제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래 알았어 잘했네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아이들은 뭐야 난 이건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라고 느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좀 그래도 초반에는 좀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해야 아이들이 이제 계속 내적으로 동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습관 노트에 내가 계획대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그 동그라미 X표 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에 밑에다가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이렇게 달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관리를 하라는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이 습관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획표를 짤 때 뭐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습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표에 짜놓으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고 이거는 너무 늦다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아침에 좀 하자 아니면 뭐 네가 학원을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오니까 요 사이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로 아이가 이제 습관을 세웠는데 한자를 10개 쓰고 외우기라고 처음에 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처음에 세웠긴 했지만 이게 무리가 있구나 아이한테 그런 거를 좀 잘 관찰을 하셔서 이게 아이한테 너무 무리가 되다 싶으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자 10개 쓰고 외우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힘드니까 뭐 한 5개만 쓰고 외우기로 좀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뭐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빠 생각이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큰딸이 습관을 한 노트를 보고 제 생각을 이렇게 적는 노트를 좀 한동안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적어줬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독서록 쓸 때도 이제 주인공은 누군지 이렇게 가이드라인, 새로 배운 것은 무엇인지 어떤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습관에 대해서 부모님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어떤 절차를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좀 더 습관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습관 계획표 짜는데 좀 개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앉아서 확인해 본 다음에 아이가 언제쯤 시간이 되는지 시간이 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시간에 아이가 습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 제공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고 습관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을 할 거예요. 그 습관 선언문에는 뭐가 있냐면 그 3일 지났을 때, 21일 지났을 때, 66일 지났을 때, 90일 지났을 때 이렇게 4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보상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 적으면 그 날짜를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3일, 21일, 66일, 90일을 통과했을 때, 멈추지 않고 습관을 통과했을 때, 그때 아이들하고 약속한 선물은 꼭 이렇게 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큰딸이 습관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습관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계속 습관을 하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백화점에 갔는데 이 힐리스라는 그때 이 바퀴 달린 운동화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이거를 계속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사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돈을 모아서 직접 이 운동화를 사라라고 이제 권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물어보길래
그럼 습관을 매일 일주일 동안 성공을 하면 그때 하루에당 1,000원씩을 주겠다. 그 돈을 모아서 네가 운동화를 사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보상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계속 습관을 실천하는 동기부여를 제공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외적 보상뿐만 아니라 외적 보상만 하면 이 물건을 갖게 되면 이제 아이가 계속 습관을 하고 싶은 게 동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외적 보상뿐만 아니라 내적 보상이 밸런싱을 맞춰야 돼요. 이 내적 보상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뭐 부모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자존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습관을 실천하면서 뿌듯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인지를 해내야 하는데 그 내적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 스스로 뭔가 내가 재미있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습관하는 게 되게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내적 보상이 외적 보상하고 같이 이렇게 밸런싱을 맞출 때 아이가 이제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상에 좀 잘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의 적극적인 동참이 왜 필요하냐면 아버지 한 사람이 스승 100명보다 낫다고도 말을 하지만 핀란드에서 이제 1교시는 무조건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잠자 있는 두뇌를 깨우는 활동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두뇌가 깨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러면은 그런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아이들하고 집에서 신체 활동을 뭐 놀아줄 때 아이들이 두뇌가 깨어나고 또 집중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